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노도케입니다. 여러분, 문장 해석하다 보면 의문사절 많이 만나시죠? 이 의문사절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감은 있지만 정확한 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늘 이 의문사절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문사절과 유사한 접속사 대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의문사절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며, 세 번째로는 who, whom, which, what 이 네 가지 의문사들의 기능과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고, 네 번째로는 which, what, whose 이 세 가지 의문사의 기능과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의문사와 관계사의 차이에 대해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가 하는 역할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 의문의 내용이나 불확실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의가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으시죠? 하나씩 한번 풀어가 봅시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의문사절과 형제관계에 있는 접속사 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당 내용을 의문사절로 그대로 가져오면 편하기 때문에 접속사 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접속사 that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접속이라는 용어 때문에 무언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아예 틀린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접속사 that에서는 연결이라는 뉘앙스를 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장을 명사로 바꾸어주는 장치. 자, 이 개념은 의문사를 이해하기 위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장을 명사로 바꾸어주는 장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와닿지 않을 겁니다. 자,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너는 어제 클럽에 있었다라는 의미의 하나의 독립적 문장이 있습니다. 이 독립적인 문장을 더 큰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하고 싶다면 You were in the club 이라는 덩어리를 명사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접속사 that입니다. 명사로 바꾸고 싶은 문장 앞에 that만 붙여주면 한 덩어리의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장을 명사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That you were in the club 같은 경우에는 You were in the club 이라는 문장 앞에 that이 붙어서 문장을 한 덩어리의 명사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장을 명사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that은 문장에 별다른 의미를 추가하지 않으면서 이 문장 덩어리를 명사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장을 명사로 바꾸는 장치라는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이 개념은 that을 제외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당연히 오늘 살펴볼 의문사절에도 해당되고요. 의문사절 또한 가만히 있던 문장 앞에 붙여서 한 덩어리의 큰 명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접속사 that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접속사 that의 경우에는 문장을 명사로 만들 뿐 어떠한 의미도 추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문사절은 의문의 내용이나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나타낼 때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의문사가 갖는 고유의 의미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내용이 이 의문사들의 의미가 추가되는 원리와 방식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의문사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사의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의문사는 who, whom, which, what, whose, when, where, why, how 총 9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보고 계신 표의 빨간색 박스칸에 해당하는 who, whom, which, what, whose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머지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처럼 의문사를 총 3가지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각 분류별로 의문사가 수행하는 품사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번호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의문사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문장을 명사로 만드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이건 다른 모든 접속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의입니다. 이 의문사는 앞서 살펴봤듯이 접속사 that과 마찬가지로 문장 앞에 위치하여 문장을 한 덩어리의 큰 명사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의문사 뒤로는 항상 문장의 형태가 위치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의문사절 안에서 독립적으로 명사로 사용되어서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의문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의문사가 갖는 이러한 두 가지 역할로 인해 만들어지는 의문사절의 특이한 형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who, whom, which, what의 경우에는 의문사절 안에서 독립적으로 명사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의문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하기에 반드시 해당 절 가장 앞에 위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의문사들이 문장 안에서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접속사로서 의문사절의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who, whom, which, what이 사용된 절을 해석할 때에는 해당 의문사절 안에서 의문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비어있는 명사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의문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로서 기능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who는 첫 번째로 had handed it to her 앞에 위치하여 who부터 her까지를 하나의 명사로 바꿔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며 두 번째로는 who부터 her까지의 절 안에서 명사로서 had 앞에 위치하여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의문사 who를 제외하고 절을 보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명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who를 넣어서 who를 주어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whom도 마찬가지로 I mentioned 앞에 위치하여 whom I mentioned 이걸 한 덩어리의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명사로서 mention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사 whom을 제외하고 해당 절을 보면 mention 뒤로 와야 할 목적어가 삭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hom을 목적어 자리로 보내서 누구를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가끔 어떤 학생들은 whom이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는 거면 I mention whom이라고 쓰면 얼마나 편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이렇게 쓰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뭘까요? 이러한 형태는 whom이 의문사로서 갖는 기능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whom을 비롯한 의문사들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접속사는 절 가장 앞에 위치해서 뒤로 따라붙는 이 문장 덩어리가 하나의 명사가 되었음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접속사절 가장 앞에 위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의문사절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문사들은 경우에 따라서 절 안에서 하는 역할로만 본다면 동사 뒤로 위치해서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 와야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접속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의 가장 앞으로 이동하여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의문사를 누구, 누가, 어느, 어떤처럼 의미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whom과 who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누구라는 의미의 의문사를 주어 자리에 사용할 때에는 첫 번째 사례처럼 who로 사용하고 목적어 자리에 사용할 때는 두 번째 사례처럼 whom이라고 사용합니다. 또한 whom의 경우에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의문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래 목적어의 자리인 동사 뒤에 위치하지 않고 whom I mention 이 덩어리에서처럼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석을 할 때 주어부터 해석을 하고 목적어를 해석해야 할 순서에 whom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which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 which 또한 마찬가지로 문장 앞에 위치하여 한 덩어리의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해당 절 안에서 명사로서 기능합니다. 다만 who나 whom과는 달리 의문사절 안에서 주어로서 사용되는지 목적어로서 사용되는지가 형태로서 구분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해당 절 안에서 명사가 삭제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서 그곳에 넣어서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which는 뒤편으로 문장을 이끌고 한 덩어리의 명사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who, whom, which, what 이 의문사들은 명사절 안에서 명사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했죠. 해당 절 안에서 명사가 빠져있는 자리를 찾아봅시다. 자, 그렇습니다. 이 문장에서 which는 what, like 뒤에 비어있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부터 해석을 한 뒤에 which를 like 뒤에 목적어 자리에 넣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문장에서 which는 is more important를 이끌고 한 덩어리의 명사절을 형성하는 동시에 명사로서 is 앞에 비어있는 주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넣어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which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which라는 의문사를 자리를 이동시키지 않고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의문사 what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what은 뒤편으로 문장을 이끌고 한 덩어리의 명사절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do와 when 사이에 비어있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부터 해석을 한 뒤에 what을 do 뒤편으로 목적어 자리에 넣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문사 what과 관계대명사 what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의문사 what의 경우에는 다른 의문사들과 달리 관계대명사 what과 형태상으로 구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의 경우에는 무엇, 어떤 것과 같은 의문의 뜻이 없고 뭐뭐 하는 것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의문사 what과 관계대명사 what의 차이는 여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나중에 다른 콘텐츠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섹션 which, what, whos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와 what은 첫 번째 섹션에서 의문사절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미 한번 다뤘었는데요. which나 what은 의문사절 안에서 명사로서 기능하기도 하지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서도 사용됩니다. 하나의 의문사가 이렇게 두 가지씩 기능을 갖기 때문에 실제로 which와 what이 의문사 중에 가장 해석이 까다로운 애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해당하는 의문사 which, what, whose의 경우에는 문장을 명사로 만드는 접속사 역할을 하며 이건 나머지 의문사와 공통 역할이죠. 동시에 which와 what은 해당 의문사절 안에서 형용사로 사용되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whose의 경우에는 소유격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의문사 모두 명사와 한 덩어리로 결합이 되어서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which와 what은 의문사절 안에서 형용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명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예시를 보면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위 문장에서도 which는 뒤편으로 문장을 이끌고 한 덩어리의 명사절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들과 달리 해당 절 안에 which가 명사로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주어 자리에는 way가, 보어 자리에는 best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which는 주어인 way를 꾸미는 형용사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장에서는 어떤 방법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예문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위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which는 뒤편으로 문장을 이끌고 한 덩어리의 명사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ich가 명사로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주어 자리에는 이미 you가 있습니다. use 뒤로 목적어 자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which를 use의 목적어로 본다면 color라는 명사가 갈 곳 없이 남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절에서는 which가 color라는 단어를 수식하여 한 덩어리의 목적어 역할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원래라면 color의 경우에는 목적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use 뒤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문장을 이러한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which와 color의 수식관계가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color를 앞으로 당겨서 which 뒤편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which color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use 뒤편의 목적어 자리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which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접속사로서 해당 절의 가장 앞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이러한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which가 위치하고 명사가 연달아서 두 번 붙는다면 which는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며 한 덩어리로 묶여서 동사 뒤로 넘어가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 나온 명사가 의문사절의 주어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형태를 눈여겨서 봐두세요. what 또한 동일한 원리로 사용됩니다.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what은 뒤편으로 문장과 결합해서 명사절을 형성하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절에서 what이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선 비어있는 명사 자리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what이 들어갈 수 있는 명사 자리를 찾아봅시다.
이 문장은 앞서 살펴본 형태처럼 what 뒤편으로 kind of plan이라는 한 덩어리의 명사가 따라 붙고 you라는 명사가 추가적으로 따라 붙은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hat kind of plan 이 한 덩어리로 묶여서 have 뒤에서 목적어 기능을 해야 하고 you는 의문사절의 주어로 봐야 합니다. 이 덩어리가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문장을 기술하고 싶겠지만 what은 명사절 안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what의 수식을 맡고 있는 kind of plan과 한 덩어리로 합쳐져서 절의 제일 앞부분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간혹 학생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가 갖고 있는 어떤 종류의 플랜과 같이 you have를 수식어로 보고 앞에 있는 what kind of plan을 수식하는 형태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whos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문사 whose는 what과 which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합니다. whose는 의문사절 안에서 무조건 소유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만 whose의 경우에도 소유격으로 사용되어 명사와 한 세트로 사용되기 때문에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있던 명사가 앞으로 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위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whose는 뒤편으로의 문장과 결합해서 명사절을 형성하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또한 whose는 소유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뒤로 나오는 명사와 결합한다고 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whose house를 한 덩어리로 묶어줍니다. 근데 해당 절을 잘 보시면 whose house 뒤편으로 it이라는 명사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자, 이제 대충 어떤 형태인지 보이시나요? 이 절에서 it이 주어가 되고 is 뒤편으로 보어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whose house를 한 덩어리의 보어로 보셔야 합니다. 해당 절도 문장 성분대로의 어순이라면 it is whose house라고 써야겠지만 whose가 접속사로서 기능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절의 가장 앞으로 이동하면서 whose와 한 덩어리로 결합된 house까지 같이 상승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문사와 관계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문사와 관계대명사는 생긴 건 똑같지만 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의문사절의 경우에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관계사절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절이 명사로서 기능을 하는지 형용사로서 기능하는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가지 문장을 한번 봅시다. 이 문장은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첫 번째 문장의 who는 의문사로서, 두 번째 문장의 who는 관계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who가 이끄는 절이 know라는 동사 바로 뒤편으로 붙어서 목적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명사절이 되어 의문사로 쓰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듯 의문사의 의미를 추가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의 경우 know라는 목적어 뒤로 D1이라는 명사가 붙었고 그 뒤로 붙은 who절은 앞에 있는 D1을 꾸미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 경우 who는 누구의 라는 의문의 뜻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 원리는 다른 의문사와 관계사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자, 의문사절 첫 편에서는 who, whom, which, what, whose의 생성 원리와 해석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남은 where, when, why, how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